그 다음은 주방입니다. 딴 거 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새 집 아니면 새로 하실 거니까 일단 개수대가 있잖아요. 개수대 밑에 문을 열어보세요. 문을 열어보시면 보통 그 밑에 분배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살림살이도 있을 건데 딱 보셔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. 뭐냐? 신축 아파트는 바퀴벌레가 잘 없지만 구축 아파트나 특히나 이제 복도식 아파트,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하고 이제 구석에 붙어 있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, 보통 분배기가 20년 돼서 좀 터진 흔적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사진으로 남겨두시면은 인테리어 전에 얘를 교체를 할지 수리를 할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, 약이 붙어 있다고 그렇다고 딱 사야 될지 안 사지 마시고, 어차피 아파트는 이제 자체적으로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시고,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빌라나 구축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해충 방제를 하면 되니까 참고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바닥 수평입니다. 양말을 신고 다니시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잘 못 느껴요.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, 가만히 바닥을 찬찬히 좀 미끄러지듯이 걸으시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부분이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심하다,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렇게 좀 꿀렁꿀렁하다,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택하실 때 내가 좀 광폭의 마루를 쓸 거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전체적으로 셀프 레벨 미정을 한번 하시든지, 아니면 그런 광폭의 마루는 조금 피해서 시공을 하시는 게 마감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. 타일을 할 때는 상관없어요. 타일은 어차피 밑에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도 상관은 없는데, 문제는 이제 고저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밑에 부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아무튼 미리 체크해 두시면은 그렇게 이제 마감재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. 벽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벽면도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하면은 그 부분을 목공을 하고 필름을 붙이든지, 아니면은 도배로 마감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퍼티 작업을 최대한 좀 많이 해야지 내가 살면서 거슬리지 않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적당히 도배를 해놓으면은 꼭 이런 게 이제 분쟁의 원인이 돼요.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더 들여서 여기는 꼭 전체 퍼티를 해가지고 면을 최대한 좀 반듯하게 해주세요.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천장도 보통 20년 정도까지는 크게 처짐 없이 쓸 수는 있는데, 이제 에어컨, 시스템 에어컨을 새로 하신다거나, 아니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낡아서 천장 처짐이 발생한다, 그런 경우는 다 뜯고 새로 하든지, 아니면 이제 기존 천장에서 석고보드를 한번 원피를 덧방을 하든지, 이런 식으로 또 협의를 해야지.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몰딩에 마감선이 안 이쁘다든가 도배지가 그러니까 천장이 치우침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다 끝나고 봐야지 보이거든요. 그럼 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하시면 좋고, 이제 기존에 보면은 이제 구축들은 이제 방들이 확장된 경우가 많잖아요. 한 5년, 10년 이내 신축들은 그나마 이제 단열 작업을 좀 제대로 하는데, 구축 특히 이제 방 쪽 확장된 데는 그냥 무조건 춥다고 보시면 좋아요. 왜냐면은 바닥 단열은 고사하고, 원래 이제 바닥 단열이 제일 중요한데 바닥 단열은 고사하고 벽 단열도 제대로 안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좀 물어보시면 돼요. 확장된 집 춥지 않냐. 근데 이것까지는 추운데 안 춘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. 이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분 많지 않기 때문에, 이 방을 확장 공사 한 10년 전에 했는데 너무 추워요, 겨울에는 좀 자기가 추울 겁니다,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됐건 매도자가 됐건 아마 얘기는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벽 단열은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, 심하면은 바닥 단열도 해야 되는데,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전문가를 대동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 보시면은 이제 온도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은 좀 겨울에 보시는 게 좋은데, 집을 매매만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,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미리 잘 체크하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수압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수압을 체크할 때 보통은 이제 화장실 수도 열어보고 싱크대 수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,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먼저 싱크대 수도를 열어요. 그럼 물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?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세면대 수도를 열어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잘 나오겠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기를 내려보세요. 그럼 순간적으로 물이 또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은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, 구축들 특히 한 20에서 25년 넘은 집들은 이제 수도 배관이 노후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런 경우는 공사를 할 때 미리 수도 배관을 교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하수도 안 내려가는 문제도 있는데, 이거는 사실 바로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런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이제 공사 관계자한테 이 부분 배수 체크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가지고, 이제 보통은 이제 때려폰 같은 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넣어주고, 이제 뜨거운 물 좀 버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녹아서 내려가는데, 이제 그래도 이게 공사 중에 분진이 들어가서 잘 안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공사가 끝나기 전에
이제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마감됐을 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, 아니면은 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사 중에 이제 이런 그 뚫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제 막 그 철사 같은 거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, 뭐 욕실 같은 경우 보통 뭐 이제 뭐 머리카락이 뭐한 분대씩 나올 수도 있어요. 주방은 아무래도 이제 음식 찌꺼기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때려빵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, 욕실 같은 경우 물이 안 내려가면 이제 10중 8구 머리카락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미리 하시는 게 좋고, 이게 보통 밑에 집에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밑에 집 천장을 열어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 다 끝내고 나중에 하려면은 뭐 인테리어 업자나 살고 계신 분이나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. 꼭 공사 끝나기 전에 중간이나 아무튼 뭐 마감 전에 요거 체크하셔서 배수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냄새. 이게 공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. 보통 이제 변기가 잘못 안 쳐진다거나, 아니면은 뭐 이제 기존에 뭐 하수도 구멍에서 이제 뭐 좀 저층 같은 경우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거는 특히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이게 이 냄새가 되게 심해요. 뭐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런 것도 입주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보시고, 냄새가 너무 이제 역한 냄새, 막 똥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변기 상태 체크해 보시고, 아무튼 요거를 막는 트랩이 있어요. 이런 거 두면은 다 해결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입주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지 입주하시고 좀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기실 겁니다. 뭐, 네, 대충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일단은 뭐 집 사시기 전에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뭐 상담받으러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좀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좋으니까 뭐 이 정도만 체크하셔서 사진만 잘 남기시고 뭐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